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빠 소금 넣어줄게 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교육하는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인성은 타고난 본성보다 학습에 의해 만들어지는 습관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에는 비슷하지만 습관은 사람마다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 습관은 바로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자신이 만든 습관이 곧 인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받은 교육은 사람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인간의 기초 바탕 교육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3 내지 7세 때의 가정교육이 평생을 좌우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는 모든 별로, 가정에서는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어린 자녀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인성교육하는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 후기를 인성교육으로 올인하고 계신 우리나라 컴퓨터 1세대이신 삼보 컴퓨터 설립자 또 이화여대 교수를 역임하신 이용태 박사님의 인성교육 방법인 HPM, 즉 H는 Habituation, 습관화를 얘기하고 P는 Practice, 연습, 즉 실천을 얘기합니다. M은 모델, 틀을 말합니다. 따라서 HPM의 일환인 1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달에 한 번 우리 가족 손자를 위한 인성교육을 소개합니다. 116에서 첫째 1항은 이야기를 한 단락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두 번째 1항도 이야기를 숙지할 때까지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다음 6항은 6단계인 3, 4, 5, 6을 묶은 6단계로 3단계에서는 질문항에 답을 씁니다. 4단계에서는 질문항에 답을 답한 것을 발표를 합니다. 5단계에서는 읽은 소감을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나의 각오와 실천할 계획을 작성해 봅니다. 6단계에서는 리드하는 지도자가 마무리 이야기를 해주고 다음 시간에 실천할 항목을 실천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아빠 내가 소금을 넣어줄게, 이러한 제목으로 가정모임 활동 사례를 소개합니다. 얼마 전 숙취로 속이 쓰려서 순댓국집에서 순댓국 한 그릇을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8,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어른의 손을 이끌고 천천히 음식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너절한 행색은 한눈에도 버림같이 보였습니다. 조금은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주인 아저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이렇게 손님이 없는데 다음에 와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앞을 못 보는 아빠의 손을 이끌고 음식점 중간에 자리를 잡아 앉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그때서야 그들이 동냥이 아니고 음식을 먹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아저씨 순댓국 2그릇 주세요. 응, 알았다. 근데 얘야, 이리 좀 와볼래? 계산대에 앉아있던 주인 아저씨는 손짓을 하며 아이를 불렀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팔 수가 없구나. 거긴 예약 손님들이 앉을 자리라서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주눅이 든 아이는 주인 아저씨의 말에 얼굴빛이 금방 시무룩해졌습니다. 아저씨, 빨리 먹고 나갈게요.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아이는 찬 손바닥에 꽉 쥐어진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한 주먹의 동전을 꺼내 보였습니다. 알았다. 그럼 빨리 먹고 나가야 한다. 잠시 후 주인 아저씨는 순댓국 2그릇을 그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앉아서 물끄러미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소금 대신 자신의 국밥 그릇으로 수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국밥 속에 들어있던 순대며 고기들을 모두 떠서 앞을 못 보는 아빠의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아빠, 이제 됐어. 어서 먹어. 근데 아저씨가 우리 빨리 먹고 가야 한댔으니까 어서 밥 떠. 내가 김치 올려줄게. 수저를 들고 있는 아빠의 두 눈 가득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인 아저씨는 조금 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뉘우침으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아이와 아버지의 음식값을 지불해주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써서 카톡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활동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가족이 모여서 가족 인성교육 하는 사례입니다. 오늘 인성교육 제목 내용은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기 조부가 나고 조모가 집사람, 우리 아빠가 아들, 그리고 며느리, 손자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때 한 건데 현재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제가 5년 동안 인성교육을 한 달에 한두 번씩 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장에 맨 처음에 조부 파란 글씨로 나온 것은 처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조부, 할아버지 내가 읽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갈 때는 빨간 글씨는 두 번째 이제 읽는 글씨가 되겠어요. 그 다음 단락은 할머니가 읽고, 또 그 다음 단락은 아빠가 읽고, 또 그 다음 단락은 손자가 읽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엄마가 읽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읽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 번 읽어서는 손자가 내용 캐치가 좀 확실히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읽을 때는 아빠가 읽고, 두 번째 단락은 손자가 읽고, 그 다음은 할머니가 읽고, 그 다음에는 엄마가 읽고,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내가 읽고, 이렇게 해서 이 사례 문장을 가족이 돌아가면서 두 번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문항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주고 작성하는 시간을 조용히 줍니다. 첫째, 숙취란 무슨 뜻일까요? 숙취의 뜻도 문장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찾아서 쓰면 됩니다. 두 번째, 8, 9살쯤 보이는 여자 어린이가 남자 어른의 손을 잡고 순댓국집으로 들어왔을 때 음식점 주인이 왜 이봐요 이렇게 손님이 없는데 다음에 와요 라고 했을까요? 그 내용도 본인이 느낀 대로 가족이 각자가 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자 어린이는 앞을 못 보는 아빠의 손을 잡고 음식점 중간쯤 자리에 앉은 후 아저씨 순댓국 2그릇 주세요 라고 하였을 때 음식점 주인은 여자 어린이를 손짓으로 불러 뭐라고 했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문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찾아서 쓰면 됩니다. 네 번째, 주눅이 들어있던 여자 어린이가 음식점 주인 아저씨의 말을 듣고 얼굴빛이 시무룩하게 있다가 주인 아저씨에게 뭐라고 했나요? 그 내용도 문장에서 찾아서 각자 쓰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자 어린아이가 아저씨에게 구겨진 1,000원짜리와 동전을 보여주었을 때 음식점 주인 아저씨는 어떻게 했나요? 이것도 각자 느낀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순댓국 2그릇이 테이블에 나왔을 때 여자 어린이가 앞을 못 보는 아빠에게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라고 말한 다음 어떻게 했나요? 행동한 것이 다 나오죠. 저거 찾아서 쓰면 됩니다. 일곱 번째, 여자 어린아이가 아빠, 이제 됐어. 어서 먹어. 근데 아저씨가 우리 빨리 먹고 가야 한댔으니까 어서 밥을 떠. 내가 김치 올려줄게. 수저를 들고 있는 아빠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보였습니다. 이때 아빠는 왜 눈물이 나왔을까요? 가족 개개인이 느낀 대로 풀이를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광경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옆자리에 손님이 한 분 있었죠. 여덟 번째, 여자 어린이와 아빠와 정답게 식사하는 광경을 보고 음식점 주인 아저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느낀 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여자 어린이와 앞을 못 보는 아빠와 식사한 비용은 누가 지불했나요? 답을 쓰시면 되고, 열 번째, 음식값을 대신 지불한 손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썼나요? 역시 각자 느낀 대로 이 풀이를 적어보시면 됩니다. 11번째,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간단히 말해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 앞으로의 각오를 적어보세요. 이제 작성을 다 한다면은 각자 이제 풀이를 작성한 것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낀 점도 얘기하고, 내 생각,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란 각오도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드한 사람이 마무리를 해줍니다. 제가 리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리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11번 항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착한 일을 하겠다는 실천을 한 후에는 일기로 적어 놓으면 한 달에 착한 일이 몇 번, 1년이면 몇 번 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착한 일 한 일기를 쓰는 것이 매우 좋아요. 돕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본인도 엄청 기분이 업 될 겁니다.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자세는 옳지 않아요. 저 사람이 행색이 왜 저럴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멀쩡한 사람인지 어디 불편한 장애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할지 안 도와주어도 될지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남루한 행색을 보고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맹인 아버지 생일을 축하해 드리기 위해 어린 소녀가 효심 있게 한 행동은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금을 울려 눈물이 나올 겁니다. 어린 소녀가 아빠 소금 넣어줄게 하고 자기 그릇에서 순대와 고기를 맹인 아버지 그릇에 넣어드리는 장면과 밥 숟가락에 김치를 올려주는 어린 딸의 마음은 글로 읽는데도 눈물이 나는데 직접 목격한 사람이면 너무나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옆자리 손님이 밥값을 계산하고 가셨겠지요. 내가 목격했어도 무엇으로든 도와주고 나왔을 겁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특히 장애로 어려운 사람은 나라에서도 도와줘야 하지만 이웃은 물론 목격하는 사람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가정 모두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사소한 것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실행하면서 착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러한 것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꼭 하루에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감사한 일이 생겼으면 감사한 일을 내용을 쓰고 두 번째 착한 일을 해 주었으면
남을 배려해주는 착한 일을 했으면은 그 일도 일기로 써나가면은 좋겠다고 우리 손자에게도 쓰기를 권했습니다. 인성교육 시간이 끝나고 잘했으면 용돈을 더 줍니다. 손자 용돈도 그냥 만나서니 주는 것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잘 수행했을 때 보상 심리로 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가정 모임을 통한 손자 인성교육하는 모델을 소개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시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세요.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